자, 그래서 2025년 본격적으로 플레이스 키워드 3가지 요겁니다. 첫째, 초개인화. 둘째, 클립. 셋째, 파워링크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콘텐츠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하나씩 오늘 좀 풀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냐? 이건 출처가 어디냐? 아까 보니까 그냥 혹시 제 내피셜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실제로 이거는 작년 11월에 네이버에서 단24라는 컨퍼런스 열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걸 다 보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 플레이스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대응 방법은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이렇게 변한다는 거는 네이버에서 얘기한 거를 제가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개인화고요. 초개인화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유튜브, 인스타그램처럼, 우리가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보는 화면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네이버는 홍대 맛집 검색하면 모두가 똑같은 화면을 보게 돼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바뀔 거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뭘 기준으로 바뀌냐? 사장님의 나의 검색 이력, 그리고 실제로 내가 방문했던 매장, 뭐 네이버 예약을 했든지, 뭐 저장하기, 공유하기 했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평소 선호 키워드, 평소에 내가 어떤 키워드, 어떤 검색을 많이 하느냐, 거기다가 만약에 이런 정보가 내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성별대와 연령대의 인기도입니다. 제가 만약 20대 남성이라면 20대 남성이 좋아하는 맛집을 저한테 먼저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현재 나만을 위한 장소 추천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 많으실 건데, 지금 뭐 땡땡 맛집 검색하면 플레이스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요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내 취향, 뭐 초복, 기간, 맑은 날, 비 오는 날, 맑은 날, 뭐 내 또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령대와 인기도인 거죠. 그리고 심야, 검색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이런 거예요. 공유한 비스트로 그린과 비슷한 매장, 저장한 디저트 팩토리와 비슷한 매장, 리뷰한 1784 라멘과 비슷한 매장,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게 뭐냐? 공유, 저장, 리뷰, 길찾기, 네이버 예약,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진다 라는 거예요. 이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추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근데 이제 물론 화면이 얘가 이렇게 나올 건지, 아니면 아예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또 본인들이 이렇게 할 거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올 건지, 아니면 또 전혀 다르게 나올 건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개인의 그런 알고리즘, 인스타나 유튜브처럼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개인화 시대에는 결국에는 전환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나 또는 책에도 적어놨죠, 그죠?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신규 고객 유입시킬 수 있는 이 전환율, 요거를 강화해야 된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중요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신경 써도 매출이 올라가고 유입률이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중요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첫째, 전환율을 높이는 제가 3단계 3C 전략이 있죠, 그죠? 첫째, 클릭. 둘째, 캐치. 셋째, 설득. 요 3가지입니다. 요거를 제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에는 결국 대표 사진, 썸네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사진이 정말 중요하다, 사진에 대한 얘기가 시크릿 노트에 굉장히 많은 양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진 안 되고 저런 사진 되고, 이런 업종은 이런 사진, 저런 업종은 저런 사진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진, 첫째, 로고 사진 절대 안 됩니다. 둘째, 간판 사진 절대 안 돼요. 셋째,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는 그나마 괜찮은데 어두운 인테리어 사진이 있어요. 그죠? 잘 안 보이게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 올리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 대표 사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진을 써야 되느냐? 사실 업종마다 다르고, 왜냐하면 업종마다
검색할 때 노출되는 화면이 달라요. 어떤 거는 한 장이 노출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세 장, 어떤 건 두 장 이렇게 노출될 수가 있죠.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고객의 검색어에 맞는 사진을 써야 됩니다. 고객의 검색어에 맞는 사진이 뭐냐? 자, 여기 세 장의 사진이 있어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세 장의 사진인데 여기는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 사진. 여기는 야외가 보이는 카페 사진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브런치 사진이에요. 자, 이 셋 중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스테이크 사진 1번, 이 야외가 보이는 카페 사진이 2번, 브런치 사진은 3번입니다. 여기 각자 사장님께서 나는 이 사진이 가장 끌린다 라는 거를 번호를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스테이크는 1번, 야외 카페가 보이는 요 사진이 2번, 브런치 사진은 3번입니다. 각자 한번 번호를 한번 적어주세요. 3번, 2번, 2번, 3번, 2번. 3번과 2번이 맞네요. 그죠? 2번. 2번이 많아요. 좋습니다. 2번. 지금 사장님은 다 요 사진이 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요 좀 예뻐 보이고. 이자카야 로바타연 사장님은 1번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고객의 검색어가 만약에 분당 야외 카페라면, 그죠? 100% 이거겠죠. 그죠? 만약에 고객의 검색어가 뭐 홍대 레스토랑이라면 요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만약에 연남동 브런치라면 요 사진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우리는 각자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나 이 사진이 좋아,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좋아 할 수 있지만 고객이 어떤 검색어를 했느냐, 어떻게 검색했느냐에 따라서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내가 아무리 고객이 예를 들어 신노년 파스타를 검색했는데 이 사진보다는 파스타 사진이 당연히 클릭할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검색어가, 고객들이 주로 검색하시는 검색어가 파스타라면 첫 메인 화면에 파스타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쁜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검색어는 결국 우리 플레이스에 보면 통계라고 있습니다. 통계 보시면 일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간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5개씩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우리가 검색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어를 체크하셔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고객들이 방문을 하는지, 고객들의 검색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 고객들이 방문했을 때 어떤 메뉴를 어떤 걸 이제 활용해서 우리 매장에 방문했는지를 알고 그 사진을 메인에 띄워놔야 전환율이, 클릭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네일샵, 뷰티샵 같은 경우는 뭐 한 장 나올 때도 있고 세 장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뭐 땡땡 강남 내성 발톱이라면 그냥 다들 이렇게 올려요. 이런 식으로 사진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런 키워드는 전문가 모습이 담긴 대표 사진이 가장 효과가 좋더라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 차라리 이런 식. 거기다가 내성 발톱 같은 키워드는 굉장히 좀 뾰족한 키워드잖아요. 또 요런 게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텍스트로 강조하는 게 좋다. 요런 게 하는 게 보통 병원, 헬스 요런 것들이 요런 식으로 텍스트를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월이니까 PT나 헬스 뭐 그런 업종들은 특히 텍스트를 잘 좀 활용하셔가지고 1월에 운동을 하려는 그런 신규 고객들을 좀 많이 유입을 하시고, 그리고 설 끝나고 이제 구정 끝나고 운동 많이 하실 거거든요. 예, 그때도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활용해서 좀 클릭을 유도하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캐치입니다. 캐치는 고객님들이 클릭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나가지 못하게 이탈을 막아야 돼요. 그 이탈을 막아주는 게 첫째 영상, 둘째 플레이스 쿠폰, 정말 중요하죠. 플레이스 쿠폰.
셋째, 이벤트 이미지.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요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은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 오느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브런치를 먹으러 오는 고객이라면 아무래도 여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친구들끼리라든지 뭐 커플 이런 데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어울리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올려야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이라면 뭐 회사원들이 많이 온다. 그럼 회사원들이 뭔가 즐겁고 힙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영상은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그 새 소식 쓰기에 동영상을 올리시면 자동으로 플레이스 메인에 영상이 들어오자마자 로딩이 됩니다. 영상이 틀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공지로 등록한 기간만큼 노출돼요. 그래서 30일 적혀 있으면 30일이 된 다음에는 내려가요. 그래서 30일 내에 다시 연장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죠. 야, 이렇게 고객의 경험, 고객의 경험이 뭐냐면 신규 고객이 내가 왔을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영상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매장에 비해 어떤 강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강점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내가 가능하다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서 인플루언서한테 영상을 찍어서 그걸 보여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클립입니다. 클립. 자, 클립은 제가 두 번째 2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클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또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블로그 체험단만 모집을 하는데 제가 클립 체험단을 모집해서 고객의 시선에서 찍은 영상을 활용을 하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립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클립을 찍은 걸 나한테 달라 그래요. 당연히 어떤 베네핏은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블로그 자체가 일단 홍보가 되죠. 그리고 블로그도 언급량이라든지 리뷰에 들어갑니다. 리뷰 한 건이 쌓이게 되죠. 거기다 클립이 생기면 클립도 트래픽을 만들어내고요. 클립도 언급량의 리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영상을 내가 플레이스 메인에 써서 내 플레이스에 방문하는 신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이탈을 방지하고 전환율을 높이는 데 쓸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블로그 체험단 플러스 클립 체험단을 하는 거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립 체험단을 활용해서 또는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해서 영상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우리 매장 플레이스 메인에 올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플레이스 쿠폰이에요. 자, 플레이스 쿠폰은 일단 모든 고객에게 제공 안 됩니다. 알림받기 고객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다. 지금 그렇게 돼 있으신 사장님은 지금 바로 바꾸세요. 알림받기 한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플레이스 쿠폰 어떤 게 좋으냐? 일단 제일 좋은 게 메뉴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미용실 가면 왜 펌이나 염색하면 손상이 가잖아요. 그럼 그 손상을 막아주는 클리닝을 해주면 고객의 만족도는 올라가겠죠. 만약에 네일이라면 영양 서비스, 만약에 그냥 아메리카노, 씁쓸한 아메리카노라면 쿠키, 약간 느끼한 삼겹살이라면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 내 메뉴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걸 했을 때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자, 쿠폰을 할 거면 여기에 뭐 예를 들면 펌 염색 시 클리닉 100% 공짜, 아메리카노 주문 시 미니 쿠키 100% 공짜, 뭐 차돌박이 된장찌개 100% 공짜 쿠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고객의 우리 메뉴의 단점도 보완을 해주고 고객에게 이탈을 막아주고, 그리고 알림받기 고객도 모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알림받기 고객을 모아야 된다는 거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마케팅 메시지 보내는 이유는 알고 계시겠죠, 그죠? 방문을 유도하고 매출을 발생시켜서 장기적으로는 단골 고객을 유치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한 컨설팅을 했는데 제가 이 컨설팅 할 때 이걸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보내는지. 실제로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보내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났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예시로 든 거를 그대로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셨는데 제 기억에 1시간 만에 8명이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뷰티샵이셨는데 그래서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분이 알림받기 고객이 한 420명 정도 됐었고요. 그 마케팅 메시지를 처음 보냈는데 1시간 만에 8명이 예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강의를 했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사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2주차에 이 마케팅 메시지에 대해서 진짜 1시간 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때가 추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석 끝나고 3주차 때 제 또 3주차 강의를 들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배웠던 마케팅 메시지를 추석 연휴 때 보냈더니 역대급 매출이 나왔다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알림받기가 제 기억으로 한 1,500명 정도 됐어요. 예.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알림받기는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한 번도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신 적이 없었던 거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듣고 계시는 사장님들 중에서도 알림받기는 분명히 숫자는 많은데 지금 들어가 보면 마케팅 메시지를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태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제 끝나시고 마케팅 메시지 보낼 수 있는 알림받기 고객 그리고 최근 방문 고객한테 내일이라도 마케팅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마케팅 메시지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는 책에다 써 있으니까 그 책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이벤트 이미지예요. 이벤트 이미지는 우리가 플레이스 쿠폰 바로 아래 뭐 소식 쓰기에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앱예약 혜택에도 쓸 수가 있죠, 그죠? 예, 요거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는 도대체 뭘 써야 되느냐? 우리가 그랬죠. 플레이스에 오시는 분들은 100% 신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기존 고객은 신경 쓰지 마시라. 절대. 그럼 결국에는 신규 고객이 이 매장에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즌 메뉴, 신메뉴, 곧 사라질 메뉴, 선착순 한정 메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 예약, 앱예약 혜택을 활용해서 네이버 예약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네이버 예약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네이버 예약이 굉장히 이제 점수에 많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추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면 네이버 예약을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일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영상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플레이스 쿠폰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지금 가장 시즌성 지금 가장 핫한 여기 우리 매장에 오면 이거를 지금 할 수 있어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래보다는 이렇게 이벤트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로고 사진에 그냥 메뉴 사진만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이것도 우리는 술을 팔아요. 여기서 치맥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맛있는 안주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메뉴도 있고 지금 방문하시면 이런 이벤트도 하고 있다. 치맥 드시러 오셔라 라고 딱 봐도 그냥 치맥이라고 생각 들잖아요. 근데 요거 봤을 때는 정확하게 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하지만 요걸 보면 여기는 치맥을 파는 곳이구나. 여기는 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치킨 이런 다양한 안주를 먹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 첫 화면을 1년 365일 유지를 하셔야 된다. 오늘 들으시는 사장님들은 무조건 1년 365일 요게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설득이에요. 설득. 설득인데 이게 뭐냐? 설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리뷰로도 설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사진이나 뭐 메뉴나 가격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상세 설명입니다. 상세 설명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는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세 설명에 우리가 좀 우리 매장에 방문해야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적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세 설명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왜 마트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어떤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앞에 라벨만 보고 사시는 대부분이 그렇게 사죠. 저도 라벨을 보고 브랜드를 보고 사게 되죠. 근데 그 중에는 D를 돌려가지고 뭐 영양 성분이라든지 칼로리, 보관 방법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 보시면 돼요. 상세 설명을 꼼꼼하게 읽는 분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진짜 구매 가능성, 즉 방문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상세 설명란에, 그 소개란에 그 매장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서 전부 다 보시길 원해요. 근데 어때요? 제가 아까 저한테 이제 진단을 좀 해달라고 보내주신 사장님들 플레이스를 보면 대부분 7, 8줄, 뭐 3줄, 4줄 이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은 그걸 보는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매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거기에서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뜻으로 하는 거니까 반드시 뭐 실제 우리 매장의 장점, 우리 메뉴의 장점, 그리고 어떤 분이 오시면 우리가 좋아하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자랑할 만한 거, 그리고 뭐 영업시간, 주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를 상세 설명안에 다 넣으셔라. 왜냐하면 거기 2,000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공간은 충분합니다. 자, 근데 그냥 넣으시면 고객님들이 안 읽으시니까 요 순서대로 넣으셔라. 요 순서대로. 자, 첫째는 문제를 공감하는, 고객의 문제를 공감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매장이 아니라 다른 매장에 갔을 때 어떤 손해를 보는지를 알려줘라. 셋째는 그렇다면 고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지 근거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문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홈쇼핑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영양제를 판매를 해요. 그죠? 영양제를 판매를 하면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님들 요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홈쇼핑을 보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홈쇼핑에 영양제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손실을 강조를 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직장인은 직장생활이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 어떻게 돼요? 이 영양제 하나 드시면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뭐예요? 근거를 제시하죠.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숙면을 도와주고, 비타민 B가 들어있어서 어떤 활력을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구매하시면 3개 구매 시 1개 무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똑같은 방식이고요. 우리도 우리 홈쇼핑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적으면 사장님들이 힘드시니까 제가 여기 보면 챗 GPT를 만들었어요. 아마 인스타그램을 보신 사장님들은 아마 상세 설명 GPT를 제가 보내드리는 걸 보셨을 건데, 여기에 보시면 상세 설명을 그냥 챗 GPT에 부탁하면 알아서 적어줍니다. 이걸. 그런 다음에 한 10% 정도만 수정해서 적으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챗 GPT, 요 QR코드 있는 걸 지금 뭐 사진을 찍으시든지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에 상세 설명 GPT 설명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책에도 있죠, 그죠? 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도 보셔서, 지금 저한테 진단 주신 분들 중에서 제대로 상세 설명이 적힌 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활용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내 매장의 상세 설명을 조금 더 보완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초개인화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클립이에요. 클립. 제가 클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 지금 사장님들 중에서 클립, 우리 플레이스에 클립 등록돼 있다. 클립이 있다. 1번 눌러주세요. 1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클립이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 이 클립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클립이 플레이스에 연동이 된다. 그죠? 네. 리뷰어에도 노출되고 플레이스 노출되고, 그리고 클립으로 리뷰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뷰 대신에 클립으로 리뷰를 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클립이란 게 우리는 생각하기엔 그냥 뭐 우리 매장 홍보하는 거 정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클립은요, 리뷰의 역할까지 해요. 얘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이 리뷰에 클립 에디터를 연동해서 리뷰를 클립으로 만들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립 리뷰어, 뭐 클립 크리에이터, 뭐 클립 체험단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라고 이야기, 아마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할 거예요. 클립이 무슨 개념이냐? 블로그랑 똑같습니다. 클립은요, 블로그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블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블로그 역할은 뭐예요? 블로그 자체로도 일단 홍보가 되죠. 트래픽이라는 게 여기로 홍보가 돼서 우리 플레이스로 고객을 데리고 온다는 뜻입니다. 트래픽. 클립도 그죠? 자체적으로 클립 홈에 나가죠. 그죠? 이것도 조회수가 나오면서 고객을 우리 매장으로 데리고 오죠. 인스타의 릴스나 유튜브의 쇼츠처럼. 거기다가 언급량이 있습니다. 언급량이 뭐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입소문이란 게 있어요. 입소문. 저 매장이 너무 좋더라. 그럼 우리 입소문에서 입소문이 퍼지다 보면 그 매장이 대박이 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플레이스, 네이버는 입소문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 언급량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입에서 얼마나 언급이 됐냐? 그러면 네이버는 어떻게 언급돼요? 블로그, 클립, 리뷰. 이게 언급량이에요. 그 뉴스가 있죠. 뉴스. 뭐 이미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게 요거 세 가지다. 거기다가 리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아까 보셨죠? 리뷰로도 한다고. 블로그 하나 올리면 블로그 리뷰, 언급량 하나, 트래픽까지. 근데 클립도 뭐예요? 트래픽에 언급량의 리뷰. 그럼 뭐예요? 블로그랑 클립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대박이죠. 그죠? 네. 그래서 클립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참고로 직접 클립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꼭 하세요. 네, 그것도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렇잖아요. 현재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주변 장소 추천이라는 기능이 생깁니다. 우리가 만약에 코엑스를 검색했으면 이렇게 보여준다는 소리예요. 뭐 지도에서든 플레이스,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지도든 플레이스든 무엇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다 클립이죠. 무슨 말이냐? 클립이 있는 매장이 노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클립이 없으면 여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 밑에 나오겠죠. 밑에. 그죠? 요 밑에는 그냥 나오죠. 그죠? 여기는 클립이잖아요. 그래서 클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클립을 올려도 될까요? 네,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클립을 올리면 앞으로, 이게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을 줍니다. 그것처럼 클립도 내 매장에 클립을 내 블로그 앱으로 올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클립이 나한테 매출도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거 보고 광고를 클릭하거나 조회수가 생기면 돈까지 준다는 뜻입니다. 클립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왜 클립 크리에이터라고 이렇게 모집을 하잖아요. 예, 그거 한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러면 내 매장을 내가 홍보하는데 광고 수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릴스 보너스 받는 것처럼, 유튜브 또 수익 받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셋째. 그러면 클립이 좀 어렵지 않나? 영상 프로그램 배워야 되고 그러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게 이거예요. 쉽게 만드는 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 뭐냐? 내가 사진함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AI가. 그리고 지금 내 플레이스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라 일부만 되고요. 대부분 안 되실 거예요. 플레이스에 직접 내가 사진을 몇 개 올리고 AI가 알아서 대본을 써주고 알아서 음악 넣어주고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 클립이 트래픽도 만들어주고 언급량도 한 개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리뷰로도 쳐주는데 내가 그걸 만들어서 올렸을 때 수익까지 만들어주고 만드는 방법은 릴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정말 쉽다. 따로 영상 그런 프로그램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셋째는 파워링크입니다. 파워링크.
자, 파워링크는 뭐냐? 이거는 정말 옛날 광고 아닌가요? 파워링크는 그죠? 근데 제가 항상 컨설팅 할 때마다 파워링크를 항상 제가 세팅을 해드리거든요. 세팅을 해드리는데 이 파워링크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AI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확장 검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키워드를 등록 안 했는데 고객이 이거는 우리 매장을 찾는 키워드 같은데 라고 판단이 되면 네이버 AI가 알아서 그 고객이 검색을 했을 때 내 거를 노출시켜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첫째, 확장 검색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 홍대 맛집을 등록해 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홍대에 데이트하기 좋은 맛집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검색했을 때 내가 그 키워드를 등록 안 해놓으면 지금은 내가 노출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은 됩니다만 노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확장 검색을 해놓으면 홍대 맛집을 이 사장님이 등록해놨는데 누가 저렇게 검색을 하네? 그러면 이 사장님은 이 검색에 어울리네. 그래서 노출시켜줄게 이거예요. 이렇게 노출되는 건 뭐냐? 일단 이렇게 하나가 노출되잖아요. 요걸 클릭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시는 분? 80원. 330원. 70원. 정답입니다. 70원. 왜 70원 나와요? 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걸 클릭해서 우리 매장에 방문했어요. 70원으로 고객 한 명을 유입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죠?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책에도 적어놓고 강의에도 말씀드리지만 파워링크의 문제점은 뭐다? 비싼 키워드만 하니까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파워링크 광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비싼 키워드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예요? 많은 키워드, 그러니까 상세 키워드를 많이 넣어서 해놓으면 거기다가 확장 검색까지 붙이면 정말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다. 그런데 뭐예요? 만약에 이런 키워드를 했는데 아무도 검색 안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손해보는 게 있나요? 그죠? 아무도 검색 안 하면 아무도 클릭 안 할 거고 아무도 클릭 안 하면 돈이 한 푼도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등록하는 파워링크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많이 하면 이런 키워드도 비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70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하기 전에 지금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가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입찰가를 도대체 얼마를 정해야 되냐 고민하는데 실제로 네이버가 자동 입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입찰가를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과를 비교해 봤더니 자동 입찰이 더 싸고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광고를 집행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다. 굳이 광고 대행사에 맡겨서 쓸데없는 비싼 키워드만 나가서 내 광고비 낭비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효율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뭐가 중요하냐. 결국 2025년에 네이버 플레이스의 핵심은 AI입니다. AI. 자, 검색 화면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게 뭐냐? AI 브리핑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제 그냥 검색어에 AI 브리핑에서 요약을 해줍니다. 요약. 그런 다음에 블로그 나오고 플레이스 나오고 쇼핑 나오고 클립 나오고 뭐 카페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광고도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그거잖아요. 그러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잘 노출될까? 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만의 대응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요, 리뷰를요, 구체적으로 길게 적으셔야 돼요. 특히 영상과 같이 올리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요렇게 리뷰로 요약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내가 만약에 분위기 카테고리에 맞는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우리 메뉴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예. 여긴 커피 케이크지만 우린 뭐 삼겹살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화가 들어갑니다. 개인화. 나는
차를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할 때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요. 그래서 이 사람 차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여기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리뷰가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시즌성 리뷰가 중요합니다. 시즌성 리뷰라는 거는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 겨울 맞게끔 그런 리뷰가 있어야 된다. 벚꽃놀이 왔는데요. 이런 리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리뷰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클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식, 상세 설명, 그리고 메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대표 키워드 되겠죠. 이런 시즌성, 이게 있을수록 네이버는 더 많은 추천을 해준다 라는 뜻이에요. 강아지와 같이 다니는, 내가 만약에 리뷰를 적었는데 강아지랑 같이 간 너무 좋았어. 이 사람이 강아지가 애견 동반 가능한 카페나 이런 식당을 찾아간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강아지랑 같이 왔더니, 반려동물 같이 왔더니 너무 좋았어. 이런 리뷰가 없으면 이게 안 뜨겠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추천도 안 되겠죠. 그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근데 이게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또 굉장히 이런 리뷰가 결국 손님들을 데리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뷰어도 중요합니다. 누가 리뷰를 적었는지.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너무 큰 키워드, 홍대 맛집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 작은 선. 둘째, 결국 대표 사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표 사진은 우리 고객의 검색어에 맞는 대표 사진. 셋째, 상세 설명에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제가 그랬죠. 아까 전에 우리 매장의 장점부터 시작해서 뭐 영업시간, 뭐 찾아오는 길, 주차, 뭐 메뉴의 소개, 사장님의 철학, 그리고 우린 재료를 어디서 떼오고 우리 디자인은 얼마나 실력이 좋고 이런 거 전부 다 자세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왜? 그게 전부 검색, 네이버 플레이스 SEO에 다 반영이 됩니다.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뉴도 예를 들면 브런치 세트 하고 메뉴 설명에다가 어떤 구체적인 메뉴 이름들이 들어갈수록 좋다. 자세하게 적어야 된다. 시술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미용실 같은 경우는 시술 정보 적을 때 왜 시술 이름만 적고 설명 안 적는 분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시술 설명도 결국에는 그거를 SEO, 그러니까 고객이 검색할 때 네이버가 반영을 합니다. 그것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게 좋아요. 거기도 키워드도 반드시 넣어주셔라. 그리고 시즌과 트렌드에 맞는 상세 설명.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럼 겨울에 맞는 그 내용을, 봄이 되면 봄에 맞는 내용, 그런 시즌성 트렌드에 맞는 설명과 대표 키워드 리뷰가 네이버는 활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리뷰에는 영수증 리뷰 또 마찬가지겠지만 영수증 리뷰, 뭐 블로그 리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블로그 체험단이랑 클립.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하다. 일곱 번째, 플레이스 쿠폰과 마케팅 메시지. 너무 중요하고요. 여덟 번째, 구체적이고 긴 리뷰 받기. 그리고 플러스 영상. 영상이 안 되면 이미지라도, 사진이라도 받으셔라. 아홉 번째, 제가 왜 네이버가 전환을 체크하는 수치가 있는데, 뭐 스마트콜, 길찾기, 톡톡, 공유하기, 저장하기, 알림받기, 뭐 네이버 예약, 페이 이런 거 다 있는데, 이 중에서 굳이 가장 중요한 꽂아라 그러면 길찾기, 저장, 공유입니다. 이게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네이버 예약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뷰티샵들은 네이버 예약을 정말 잘 쓰시거든요. 근데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 잘 안 쓰세요. 하지만 좀 네이버 예약을 뭐 단체 예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먼저 써보시면서 좀 써보시다가 익숙해지면 또 쉽거든요. 이용하기가. 그래서 꼭 네이버 예약 꼭 써보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네이버 예약 써야 되는 이유가 또 네이버 실시간 예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꼭 좀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파워링크를 등록하셔라. 거기다가 확장 검색 반드시. 확장 검색은 자동으로 되니까 굳이 안 한다라고 말씀만 안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 입찰은 입찰가 거기서 그룹에서 보실 수 있어요. 뭐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